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최근에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했는데, 자,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단 저희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편입을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도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익률을 좀 많이 일단 전량을 좀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편입할 구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좀 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보였을 때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새롭게 편입을 해도 되겠죠. 특히나 오늘같이 엄청나게 폭락을 보인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중장기 종목들의 수익권을 좀 지켜내면서 또 일부 손실을 봤던 종목들을 중장기 종목으로서 또 커버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남들은 이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최소 수익을 못 보더라도 일단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걸로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또 이제 수익을 본 종목들도 있지만,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관련해서 또 현대차, 지금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급소를 좀 노려야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워낙에 좋고 앞으로의 전망, 모멘텀 너무나 다 좋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언급은 좀 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이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뭐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요, 저 단타 수장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한 점, 물론 바닥은 찍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세를 줄 때는 좀 챙겨가자라는 전략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VIP 회원님들은요, 우리 16만원 단가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좀 했고요. 보유 비중에 30% 매도, 18만원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유 비중에 30% 매도. 자, 그리고 우리 나머지 물량은 오늘 아침에 또 전량 매도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신 부분도 있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여러분들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일단은 너무나 좋은 실적을 나타내 줬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현대차가 아주 선방했다. 왜?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분기 2분기 흑자를 보인 기업이 테슬라와 현대차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현대차는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수익을 또 다 챙겼음에도 반드시 일단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모멘텀도 너무나 좋고, 이미 달성한 실적들도 너무나 좋고, 국내 고급차 시장 1위 탈환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네시스 쪽에서도 성과가 너무 좋고요. 제네시스가 4년 만에 이제 벤츠를 제쳤어요. 벤츠 E클래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네시스가 4년 만에 벤츠를 제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이제 하반기 올해 7월까지 해서 국내에서 6만 5천 대를 판매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벤츠 판매량이 4만 1,500여 대 정도가 돼요. 그거를 꺾고 제네시스가 6만 5천 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BMW가 한 2만 9,200대 정도, 거의 3만 대 정도. 그래서 BMW의 거의 2배 이상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BMW에도 밀렸어요, 제네시스가. 근데 작년에 56,800대를 판매를 하면서 2위를 탈환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1위까지 탈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변경한 지구공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타겟으로 하고, 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또 아반떼, 이번에 또 하이브리드까지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준중형 모델의 아반떼도 굉장히 디자인이 또 괜찮고,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리고 역대급 아반떼라는 호칭답게 계속해서 어떤 고급차의 옵션들까지 다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이런 진짜 상위 브랜드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또 판매량도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차의 실적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전기차, 수소차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쪽도 점유율이라든지 어떤 성과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를 반드시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중장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세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되 중장기 관점으로는 다시 한번 재접근해도 좋다, 이런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나온다. 왜냐면 지금 일단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잖아요.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언택트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 언택트나 코로나 치료제 쪽 뭐 관련돼서, 그렇죠? 코로나 관련된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경기 민감주 쪽은 또 하락을 보이고, 원격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상승을 보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나 빠졌나 볼까요? 자, 고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4.3%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좀 살벌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메이저 수급이 좀 받쳐줬지만, 기관 쪽에서 수급이 받쳐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갖다 던졌죠. 던지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7.5% 가까이 이런 식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이 7.5%의 하락은 5일에 거쳐서 7.5%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날은 하루 만에 7% 하락을 보였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날 하루가 마이너스 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세처럼 굉장히 지금도 어떤 공포감을 조성시킨 그런 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 세계 증시는 다 괜찮아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이만큼이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괜찮고요. 중국 시장도 오히려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에는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도 더 괜찮았어요. 2%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환율도 이 정도면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미국 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좋은 시세, 나스닥은 다시 한 번 더 사상 신고가.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4%지만 최근 거래일로 합하면, 최근에 5거래일 합하면은 마이너스 7%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던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은 오히려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시장에서도.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정말 역대급으로 늘고 있는 상황, 신용 잔고 또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수가 안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뒤에서 받쳐줄 자금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용잔고는 만땅입니다. 신용잔고가 만땅이라는 건 어때요? 만땅이라는 건 하락을 보일 때 이 투매를 벌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반대매매와 로스컷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또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또 빠졌을 때는 강하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예탁금이 또 빵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하루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장인데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엄청 또 큰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감염이 90%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쎄요, 막 무분별한 어떤 확장세가 아니라 일단 그래도 집단 감염이 9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초기 예방을 좀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법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해라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다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과거처럼 엄청난 확산세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일단 중요한 거는 시세예요. 시세. 전반적인 시세. 무슨 내용이 됐든 빠졌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개별악재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가 일단은 중요한데, 그 시세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혹시나 이 메이저 수급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는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시적으로 장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 상방으로 좀 어느 정도 받쳐주려고 한다, 이렇게, 그쵸? 상승 잉태형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노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을 조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을 드리면 회원님들이 그냥 사요. 그냥 이거 지금 좀 사보지 뭐, 그냥 삽니다.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수하려는 습관, 그러니까 매수를 자꾸 해야만 하는 그런 습관, 충동,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빠졌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7%나 빠지고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신규 접근해가지고 하루에도 50%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었습니다. 저 당시에. 자, 여기 보시면 15일날, 그쵸? 15일날 마이너스 7%를 찍고 16, 17 자리를 잡았을 때 억울하게 빠진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대원제약이 이때 딱 기억이 나요. 그쵸? 16일, 그쵸? 17일, 16, 17 이렇게 해서 17일날 상한가를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동국제강도 같이 추천을 드려서 하루 만에, 그쵸? 하루 만에 8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기셨었고, 여기 보시면 자,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양제약도 억울하게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원제약도, 그렇죠? 32% 수익을 챙기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좀 다 드렸었습니다. 매수 사인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위기를 좀 기회로 잡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최근에 추천한 종목 정리해드린다고 6월 16일 날 17,000원에서 22,000원 이렇게 금액만 보세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 그렇죠? 수익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일날 이렇게 세 종목이나 접근을 했더니 다 뭐 그래도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익권으로 접어들면서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32%, 그렇죠? 32%, 뭐 10%대 10%대에서 거의 세 종목만 해도 50%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좀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일단은 내일 한 번 더 코로나 쪽으로 수급이 더 지금 일단 오늘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한 번에 끝나기에는 그럴 만한 확진자 감소세도 보여주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뭐 오늘 굉장히 핫했던 진단 키트 쪽이나 일부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대원제약도 2만원 밑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 있는 단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이 5일선을 다시 올라탔을 때 5일선 매매 기법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5일선 위로 캔들이 종가 안착했을 때 그 다음날 시가 밑에 잡는 전략. 자, 예를 들면 어디 있을까요? 요런 자리라는 거죠.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럼 그 다음날 시가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하루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은 점이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나 경동제약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 지금 최근에 하락 보인 부분 12,000원 가까이 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동제약 최대한 12,000원 정도. 물론 시장이 내일도 폭락을 보인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죠. 무턱대고 그냥 12,000원 사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11,300원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 쿡 찍고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음봉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12,000원 밑에서 한번 잡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단타로, 지금은 단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원제약도 그렇지만 대웅제약도 괜찮아요. 대웅제약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만나버렸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는 10%가 좀 폭이 크죠. 제가 봤을 때, 자, 한번 봅시다. 요거까지만 추천을 좀 드려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한 7, 8천원대, 10만 7, 8천원대인데 하락이 좀 깊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6천원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0만 6천원, 8천원대. 딱 지금 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찍고 돌리냐, 그걸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나 뭐 경동제약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중장기 종목들도 포트에 잘 구성을 해 놓고 있으시면,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들 잘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우린 수익권이고, 그렇죠? 이런 종목도 잘 갖고 있으면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종목들로서 손실난 종목을 일부라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들도 포트에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구성을 잘 해둬야 됩니다.
금융주들도 일단 차익 실현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주들도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려고, 하나금융주 제가 29,000원 밑에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지금 3%대에서라도 일단 다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일단 매도를 했고요. 다시 접근하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16%대에서도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과거에도 여기 그죠? 16%대. 현대차도 이때 당시에 우리가 분할로서 매도했고, 현대차 그렇죠? 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분할로서 계속 덜어가고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중장기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케어를 좀 하면 좋다. 그래서 카카오 18%대 오늘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고요. 하나금융주주 3% 수익 실현. 그렇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뭐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현대차 수익 실현했죠. 카카오, 삼성전자, 하나금융주주. 그렇죠? 신한지주도 에코프로비엠 15%대, 14%대 이런 식으로 챙길 건 챙기고 커버할 거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좀 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아주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을 때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한다라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굉장히 발맞춰서 잘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대차는 일단은 15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4만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 현대차가 15의 지지를 받냐 14의 지지를 받냐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언택트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가면 아무래도 경기민감주 쪽으로는 주춤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별 영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팍 어떤 죽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미지성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해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언급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시면서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시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진정성 있게 임하셨다라고 하면,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크게 두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습관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시장은 오히려 잠깐 좀 덮어두고 쉬시는 전략도 좋다. 그래서 현금에다가 배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현금 매수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종목을 매도하면 현금 매수거든요. 그래서 현금 매수를 좀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뭐 어디서 반등을 할 거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전체적인 지수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좋은 단가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변곡점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잡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잡아 가셔야죠. 그렇죠? 잡아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또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VIP 방으로 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또 다른 기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은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어쨌든 나는 무료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영상 종료 전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VIP 방으로 넘어가서 좋은 어떤 공부도 좀 해보고 교육도 좀 받아보면서 좋은 정보들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